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20대들에게 이른바 인싸앱이라고 할 수 있는 틱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틱톡, 핫하다는 그 틱톡. 네. 최근에 뭐 여권 대권 주자분들도 젊은 층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틱톡을 들어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제 뭐 틱톡에 영상 올려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네. 또 뭐 박용진 의원도 이제 틱톡에서 롤린춤 추시기도 하고, 네. 또 여러 민망한 가지, 춤을 박용진 의원이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틱톡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슈들 중에 좀 최근에 또 조금 시끄러운 논란이 되는, 아니면은 이게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틱톡 자체가 틱톡 하면은 트럼프가 떠올라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죠. 당시 이제 중국 압박하기 위해서 뭐 틱톡하고 뭐 여러 가지 금지령 내렸었잖아요. 정말 네. 그 어떤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뭐 네.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 대통령을 할 때 이제 틱톡을 금지해야 된다 얘기를 네. 하더니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사업권을 인수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네. 갑자기 뭐 행정명령을 내려서 막 90일 이내에 미국 내 자산을 처분해라. 뭐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는 듯하다가 갑자기 또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 전혀 이 그 뭔가 페이스 이런 네. 어떤 소셜 미디어랑 상관없는 것 같은 기업이 네.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뭐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고 참전을 하고 마지막에 또 중국은 또 수출 제한 기술 목록으로 해서 이거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네.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오라클이 우선 협상한다. 미국 내 영어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협상하겠다까지 얘기가 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네. 임기가 끝났죠. 아니 이게 지금 사실은 몇 년에 걸친 얘기가 아니라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맞아요. 한 일이잖아요. 두세 달 정도 네, 있었던 일이죠. 엄청난 정말 카오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틱톡 입장에서는 그래서요. 지금 트럼프 지우기가 네.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며칠 안에 얼마의 기간 안에 오라클이나 이런 데 정리 안 하면 이제 아예 틱톡 운영 못하게 하겠다 미국 내에서 네네.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요. 결국엔 좀 지지부진하다가 끝났어요. 네. 네, 그렇게 됐고 이제 뭐 틱톡 금지시키겠다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로 넘어왔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틱톡은 지금 되게 잘 나갑니다. 아, 더. 네. 지난해 매출이 39조 원에 달했고요. 그래요? 1년 새 2배 이상 매출이 뛰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111% 급증을 네. 했고 매출 총익 역시도 93% 정도 뛰었습니다. 또 틱톡 포함한 이 바이트댄스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억 명이에요. 숫자가 네. 정말 장난 아닌데요. 네. 여기서 잠깐 이 틱톡 하시죠? 저요? 네. 저의 또 다른 제2의 자아가 또 다른 틱톡에서 자아가. 한 네. 3,000명 이상의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캐가 한 4개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틱톡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MZ 세대들한테 상당히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존의 소셜 미디어라고 하면 네. 들어왔을 때 접근해서 뭐 여러 가지 단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친구도 맺어야 되고 내가 글을 쓰거나 리액션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앱 딱 들어가면 동영상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추천으로 보여주고 끝도 없이 계속 보게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광고 있잖아요. 네네. TV 아무 생각 없이 광고 틀면 광고 보다가 시간 후루룩 갈 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광고가 재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모아서 나온다. 네. 라고 하면 좀 끌릴 거 아니에요. 그 속도감도 있고. 네, 어떻게 네네. 보면 틱톡이 처음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 생기면 네.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 그런 재미로. 플랫폼. 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매력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이렇게 19억 명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렇죠. 19억 명이 있겠죠. 지난 10일 최근이죠. 이 트럼프 행정 명령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했다는 뉴스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네. 정리가 확 된 겁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틱톡뿐만 아니라 위챗에 대해서도 맞아요. 네네. 사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때 이제 그런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금지하겠다, 뭐 위챗 사용 전면 금지하겠다 이거 좀 푼 거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틱톡, 위챗 등 8개 중국계 앱이 좀 구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냈었던 마이클 비엔 위챗 사용자 동맹 측 수석 변호사가 있어요. 네. 이 변호사가 이번에 나온 행정명령 취소를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정명령 때문에 네네. 하마터면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신 플랫폼이 폐쇄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환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틱톡에서의 광고를 원래 이게 몇몇 대기업들이 좀 중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내 기업들이.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광고를 다시 뭐 재개하거나 이런 모습들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래 틱톡의 모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계속 이제 뭐 예를 들면 뉴욕 증시나 홍콩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러다가 이게 다 홀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 매출도 올라갔고 뭐 이런 타이밍에 뉴욕 증시 상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좀 어떻게 보면 바이트댄스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속했던 그 공화당, 네. 이제 지금 야당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좀 삐딱하게 보는 그런 네, 뭔가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의 틱톡과 위챗 금지령 철회에 대해서 중대한 실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대한 실수. 네, 왜냐하면은 뭐 중국의 미국인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뭐 중국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돼서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안이하다라고 이제 안이함이 놀랍다라고 네. 이제 덧붙였고요. 뭐 틱톡과 위챗은 당연히 뭐 즉각적인 언급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내내 했던 게 이제 중국이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사생활, 뭐 개인정보를 다 빼내간다. 그래서 무조건 다 막아. 막 약간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틱톡이 개인정보 처리 관련돼서 약관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제 틱톡이 틱톡을 찍은 영상 안에 있는 개인의 얼굴의 모습, 네. 얼굴이죠. 그리고 네. 목소리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오디오의 성질, 얼굴 이미지 등을 수집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었던 틱톡도 이제 틱톡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이렇게 바꿔서 7월 2일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오디오의 일부에 있는 뭐 물체나 풍경 네. 혹은 영상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뭐 이걸 갖고 분석해서 뭔가를 뭐 광고를 추천하거나 이런 쪽에 좀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죠. 뭔가 기분이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왠지 나의 목소리와 나의 배경과 나의 사진, 영상을 가져가서 뭔가를 할 것 같아. 느낌적 느낌은 좀 불쾌한데 약간 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과 부정적인 면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면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더 많은 광고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틱톡 측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컨텐츠를 순화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순화? 네, 이거는 어떤 네. 거냐면 예를 들면은 틱톡은 정말 영상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채팅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이른바 좀 낚시성 영상이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이제 이른바 이제 틱톡에서 조회수를 많이 끌려고 좀 위험한 영상들도 많아요. 아, 네네. 예를 들면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거. 제가 최근에 보고 아주 흥미로웠던 게 어떤 그 정말 그 체조를 잘하시는 분인지 네. 갑자기 길을 가다가 공중에서 백덤블링을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게. 네, 그런데 탁 떨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 영상인데 아. 그럼 그걸 보면 따라하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왠지 어린 친구들이라면. 멋진 걸 나도 영상으로 올리고 싶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밑에 자동으로 이런 게 붙더라고요.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니까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게 네. 어느 수준부터 이제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은 이제 영상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거나 영상에 있는 걸 분석해서 위험한 것들을 필터링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이만큼 분석이 되면 그 분석된 걸로 우리한테 여러 가지 광고나 뭐 네. 매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 비슷하게 지난 1월에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자들 일리노이 주에 있는 미국 사용자들이 네. 집단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의 생체인식 개인 정보를 너무 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1년 동안에 법정 공방을 해서 한 1,000억 원 이상의 이제 금액을 이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아, 지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 지급하기로 정확히 합의는 했고요. 아직까지 뭐 지급이 됐는지는 어. 아직은 없지만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난 것이죠. 소송까지 갔으면은 이게 이 일리노이 주라 그러셨습니까? 네네네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주마다 좀 법이 다르다고 그래요. 텍사스, 네네. 뉴욕 같은 경우는 생체 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는 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개인정보가 이번에 생체와 관련된 게 수집되는 게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 이제 긍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논란이 있고 뭐 집단 소송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차피 지금 중국에 날 세우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트럼프 네, 대통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를 한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지우개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 행정적 철회를 그 조치는 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제재를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를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어요. 네. 이건 뭐냐면 미국 시장 내에 있는 모든 앱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앱을 잔류하기 위해서는 특정 앱이 안전한 앱인지에 대해서 네네. 자기네들이 소환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서명을 하거나 소명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이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네네. 한 최대 120일 안에 미국 내에서 쓰고 있는 이제 조금 적대적일 수 있는 앱들에 대해서 네. 어떠한 권고나 가이드라인이 지금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틱톡한테 너네 정말로 제대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너네 네. 안 위험하다는 거 나한테 갖고 와. 증명해. 네,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다라고 지금 해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는 계속 이제 유지하게 하지만 트럼프와 달리 그렇게 확 끊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안에서 굉장히 좀 그 치밀하게 보겠다 이런 네네네. 거네요. 다른 네, 규제를 맞습니다.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른 중국 앱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틱톡, 위챗 등 8개 중국계 앱 구제기를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규제를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른 것들도 결국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이 제대로 비즈니스 하려면 얼마나 안정적인지 가져와 봐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분명히 이슈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예 막았던 거랑 이제 열었을 때 이것을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용자가 미국에서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플랫폼에 약간 친 플랫폼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지금 어디까지가 정말 안전한 것이고 네. 어디까지가 불안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토의와 토론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틱톡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